원장님 저 다이어트 할 거거든요. 네. 메오스 이번 진짜예요. 다이어트 할 건데 혹시 살 빼고 나서 저 얼굴이 폭삭 늙을까봐 걱정돼요. 예전에 뭐 정준하 씨나 다이어트 사진 보니까 얼굴이 녹아내리더라고요. 조세호 씨도 그렇고 이뻐지려고 다 다이어트 하는 건데 더 늙어 보일까봐 걱정되기도 해요. 일단 해보고 말하지. 아니 근데 다이어트 했다고 다 못생겨지는 게 아니고 잘 빼면 사실 괜찮아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형의 완성은 다이어트다. 이 말 제 생각에는 거의 진실이에요. 하지만 살 빠지면 더 못생겨진다? 아 사실 이 말도 맞아요. 왜 다이어트를 하면 못생겨지는지, 그리고 예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은 없는지 오늘은 이 비밀을 풀어볼게요. 라인 만드는 NBU. 먼저 다이어트를 하면 왜 못생겨지는 걸까요? 얼굴은 여러 가지 구조, 다층 구조로 돼 있어요. 피부, 피하지방, 스마스라고 부르는 섬유근막층, 그 다음에 심부지방, 그리고 그 밑에 뼈. 얘네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막 서로 연결돼 있어요. 다이어트 하면 어떤 변화가 생겨요? 제일 먼저 지방이 줄어들죠. 두 번째, 여러 가지 유지인대나 여러 가지 섬유 구조물들이 탄력을 잃고 처져요. 뭘 생각하면 좋냐면 식물들이 시들면 어떻게 돼요? 뻣뻣하다가 이렇게 꼬그라지죠. 그것처럼 태워주고 있던 지방 이런 것들이 빠지면서 섬유 조직들이 처집니다. 세 번째, 피부 탄력도 떨어져요. 고온풍선에 바람을 쫙 넣었다가 오래 놔뒀다가 바람을 딱 빼보세요. 풍선이 막 쭈글쭈글쭈글해지지. 그래서 고도 비만 환자들, 그런 분들이 위절제술 같은 그런 걸 통해서 막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막 30kg, 40kg 빼고 오시잖아요. 피부가 막 축축, 완전 축축 늘어져 있죠. 나이가 20대여도 그런 분들은 안면거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네 번째, 뼈가 흡수됩니다. 야, 이건 정말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얼굴 노화와 뼈의 흡수는 굉장히 관련성이 높아요. 눈에서도 보면은 안화의 위쪽 내측과 아래쪽 외측이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지방이 여기 가운데 안쪽으로 쑥 늘어지죠. 그다음 여기도 지방이 볼록 늘어져요. 그러면서 뼈가 흡수되면서 팔자는 더 깊어지고 턱도 짧아져요. 볼도 처지고 이중턱도 심해지고 입은 더 튀어나와 보이고. 이런 골격의 변화는 저체중에서 다이어트를 막 심하게 한 직후에 훨씬 더 나타납니다. 이런 안 좋은 변화가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을까요?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더 못생겨지는 얼굴의 특징들이 7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눈꺼풀은 푹 들어가 있고 눈두덩이가 높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다이어트 하면 눈꺼풀은 더 들어가 보이고 눈두덩이는 더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두 번째, 이제 관자가 꺼져 있는 경우예요. 관자가 꺼진 특징이 더 나타나기 때문에 광대가 더 튀어나와 보이죠. 세 번째, 주름이 깊은 경우예요. 우리 얼굴의 주름들은 대부분 유지인대나 단단한 섬유 조직을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갑작스럽게 살이 빠질 때는 섬유 조직이나 유지인대가 더 급격하게 처지고 패입니다. 그러니까 주름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역광대가 크고 볼은 꺼진 사람들 있죠. 다이어트를 하면 이 역광대 살도 빠질 것 같은데 사실 여기보다는 이 볼살이 더 빠져요. 얘는 그대로 있는데 얘가 더 빠지니까 얘가 산이 돼버리죠. 그럼 광대가 더 커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볼살이 많은 경우예요. 그 중에 특히 이렇게 늘어진 볼살이 많은 경우인데요. 이상하죠? 볼살이 많은 사람들은 다이어트 했으니까 볼살이 빠질 텐데 왜? 뭐가 문제예요? 근데 이상한 게 처진 늘어진 볼살들은 다이어트를 아무리 해도 안 빠집니다. 오히려 더 늘어지고 처져버려요. 안 빠져야 될 이런 부위들은 푹 패이죠. 여섯 번째, 이중턱살 많은 사람들. 이중턱살도 잘 안 빠져요. 빠졌다고 쳐도 이렇게 피부가 더 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목의 주름들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요. 일곱 번째, 평소에 피부가 잘 늘어났던 사람들, 피부가 더 늘어지고 더 처져 버리니까 이런 데가 접히게 되겠죠. 주름도 더 이렇게 깊어지고요. 그럼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이어트 못 하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진짜 본론이에요. 못생기지 않게 다이어트하는 3가지 원칙. 두둥! 첫 번째, 저속 감량. 일주일에 0.5에서 한 1kg 정도? 한 근에서 한 2근 정도만 좀 줄이자는 거죠. 요즘 저속노화 너무너무 선풍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그 저속노화를 가져오는 저속 감량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하자. 몸무게 킬로그램당 1에서 1.6g. 내가 만약에 50kg라고 쳐요. 그러면은 한 60g 정도는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신질환, 간질환 이런 병이 있는 경우에 조금 양을 조금 적게 조절하시기는 해야 돼요. 60g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좀 애매하죠. 사회생활 일반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하루에 뭐 제대로 먹는 거 한 2끼 정도 되잖아요. 2끼 먹는다고 치면 한 끼에 30g 정도죠. 자, 30g은 어느 정도냐면요, 밥 한 공기에는 단백질이 5g 정도 들어있어요. 자, 거기다가 생선구이 하나에다가 같이 밥 먹어. 제육덮밥, 불고기덮밥, 육회비빔밥, 참치김밥 한 줄, 차돌된장간장, 순두부찌개, 두부된장찌개. 맛있겠다. 흔히 말하는 웬만한 일품 요리에는 단백질이 대부분 한 30g 정도 들어갑니다. 대단한 한식이죠. 나는 한식 안 먹을래요. 오늘 점심은 양식 먹을래요. 그래라. 예를 들어 뭐 연어 스테이크다. 거기에도 30g 정도의 순수 단백질이 들어가요. 샌드위치다 그러면은 단백질 먹으려면 좀 콤보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드셔야 되고요. 슈림프 파스타 같은 거 먹는다 하면 새우가 좀 많이 들어갔다 치고, 그러면은 단백질 한 30g 정도 포함됐다고 보시고요. 소고기 스테이크 그냥 1인분 하나 제대로 먹어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먹어야 돼요. 저는 그냥 요즘 다이어트해요. 샐러드 먹을래요. 보통 닭가슴살 그 샐러드에 30g 정도 들어가 있어요. 닭가슴살이 30g 들어간 게 아니라 순수 단백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요? 보통 그렇게 드시잖아요. 다이어트 하면서. 걸렸다. 식사는 그렇게 하세요. 단백질을 그 정도 유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깃밥은 조금 줄여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중간에 간식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먹는 간식들의 대부분은 칼로리에서 차지하는 탄수화물의 비율이 거의 90%까지 돼요. 그냥 다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식은 정말 되게 중요하죠. 세 번째, 운동인데요. 다이어트에서 항상 운동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얼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예뻐지는 운동법 몇 가지 있죠. 입꼬리 얼려서 유지하는 거, 이중턱 운동하는 거, 인중 축소하는 운동법, 으르렁, 이런 것들, 이런 예뻐지는 운동법들 꾸준히 운동하시는 게 사실 얼굴에서의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웃는 것도 포함. 입이 너무 빠져서 못생겨진 사람들도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이 빠졌다면 사실 많이 진행된 노화는 불가역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탄력이 떨어졌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처졌다라고 표현하죠. 처지면 뭘 생각해요? 리프팅 해야겠다. 그래서 맨날 뭐 피부과 가서 막 리프팅 장비로 막 레이저 하고, 아니면 막 바로 막 거상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세히 또 보자고요. 얼굴에 살이 갑자기 급격하게 빠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얼굴이 울퉁불퉁해집니다. 그 울퉁불퉁해진 원인을 먼저 파악하자고요. 볼륨이 꺼졌어요. 그러면 먼저 채워야죠. 지방이식, 필러, 콜라겐 부스터 막 이런 거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빵빵해져. 나 그거 너무 싫죠. 볼륨이 꺼졌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인대가 무너지면서 패이고 쑥 꺼지고 들어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지지 구조를 세워주고 강화시켜주는 게 뭐라고요? 포레스트 리프팅이라고 그랬어요. 뭐랑 똑같냐면 텐트의 대를 이렇게 가운데에 세워주면 텐트가 서죠. 안에 채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텐트는 서 있으니 구조가 탄탄하고 탄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고 부어 보이지 않으면서 리프팅도 동시에 되는 게 바로 이 지지 구조를 세워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어쨌든 풍선이 푹 부풀었다가 빠졌으니 쭈글쭈글해진 것처럼 피부 탄력도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콜라겐 생성을 위해서 우리가 피부에 당근과 채찍을 준다. 피부에 주는 당근, 스킨 부스터라고 그랬죠. 자, 피부에 너 열심히 콜라겐 생성해! 그러면서 채찍하는 게 뭐예요? 레이저하고 울세라하고 써마지하고 이런 것들이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게 노화에는 안 좋구나. 그럼 다이어트 하면 안 되나? 내 얼굴을 위해서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얼굴살을 빨리 빼는 건 무조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지방이 많으면 어때요?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죠. 많이 처진다는 뜻이에요. 얼굴에 살이 많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많이 늘어지고 많이 처져 있습니다. 두 번째, 살이 쪘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피부가 늘어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내가 풍선을 사갖고 와서 바로 불어서 엄청 키워놨어요. 그 다음에 바로 바람을 빼. 어떻게 돼요? 풍선이 바로 조그맣게 다시 쪼그라들죠. 근데 이 풍선에다 바람을 불어서 내가 방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한 달 뒤에 바람을 뺐어요. 늘어난 채로 쭈글쭈글쭈글 이제 안 줄어들어요. 늘어난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거는 내 피부가 다시 탄력을 유지하는데 안 좋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하는 게 좋습니다. 빠른 시간에, 어렸을 때. 결국 다이어트도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원장님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예전에는 사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이어트 계속 하는 거 지친다. 우선 빨리 확 빼고 자, 유지는 내가 도와줄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념이 많이 달라졌죠. 다이어트는 정말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됐어요. 그렇게 해야 건강도 유지하고 부작용 없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살이 찌지 않게 미리 예방하고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래도 한번 살이 쪘다가 빠지면 잃는 게 너무 많죠. 얼굴 살 그리고 예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거예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직접 보고 정성스럽게 답변 달아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인 만드는 의사 닥터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